안녕하세요. 자유민주TV입니다. 이 방송은 우파 방송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진보, 좌파, 586 주체사상파의 독주냐 아니면 자유우파의 승리냐, 여러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중앙일보의 고현곤 논설실장의 명문장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국민의 반쪽 대통령. 한국 사회가 20대 80이라는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나뉘었습니다.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는 카지노 경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승자 독식 체제에서 강자의 탐욕의 끝이 없습니다. 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합니다. 피 뚝뚝 떨어지는 이 선동적인 글을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대학가 대자보? 북한 불온전단? 2006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김경수, 윤건영, 양정철, 김수현, 정태호 등 현 정부 실세들이 대거 청와대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집권 3년간 실정으로 부동산 값이 치솟았고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5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미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의 폐해를 설명하면서 국민을 20대 80으로 나누고 슬며시 80% 없는 자들의 선봉에 섰습니다. 20% 있는 자들에게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의 책임을 돌리고 증오를 불태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20% 이꼬르 보수, 80% 이꼬르 진보 프레임을 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편가르고 혼란을 부추기면서 그 와중에 책임은 교묘히 피해가는 정부의 상투적 수법에 다들 진절머리를 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상당수가 사자보다 잔인하다는 20%에 속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드디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선에 혀를 내둘렸습니다. 20대 80의 싸움이 아니라 같은 20% 안에 있는 진보 기득권층과 보수 기득권층의 이권 다툼이라는 사실도 눈치챘습니다. 그때 5월 지방선거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총선까지 내리 3번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끝내 간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최고 경영자 출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기 잘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92%까지에 달았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 추락했습니다. 그러던 진보 진영에 마침내 때가 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불통으로 거저 죽다시피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잇따른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용서와 화해를 통한 대통합을 이루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마침 진보와 보수가 촛불 아래 뭉쳐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당시 지지율이 80%대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의 축복 속에 출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이내 분열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도덕적 우위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안을 내 편과 내 편,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으로 재단했고 적폐청산의 구호 아래 3년 내내 반대 진영을 잔인할 정도의 무관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한풀이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는 보였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2006년 강자의 탐욕 운운하며 국민을 20대 80으로 쪼갰던 핵심 멤버들이 현 정부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분열과 증오를 부추겨서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자기 세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동료라도 노선이 다르면 가혹하게 주홍 글씨 낙인을 찍으면서 살아남은 그들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나가자 산자여 따르라 고 장엄하게 노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어묵하고 의지할 데 없던 1980년대 운동권 시절, 편가르기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 민주화라는 시대 정신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그 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편가르기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의 DNA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20년 뒤에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꺼내 쓰고 지금 또 10년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집어든 것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는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라졌습니다. 내전 같았습니다. 정부는 수습보다는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흐트러진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로 이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국론 분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둘로 갈라진 나라에 대한 참담함,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보스임을 만천하에 고백한 셈인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에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그럴수록 보수 진영의 분노도 커졌습니다. 2016년 촛불 집회에 참여한 것을 후회하는 이들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감정의 골을 메우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살벌한 상황을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남는 길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4월 총선과 2년 뒤에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새 결집을 위해 국민을 극렬하게 편가르고 서로가 증오하도록 만들면서 이념의 정글, 정치의 과잉 상태로 몰아갈 게 틀림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검찰 수사가 이어질수록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현 정부 실세들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썼던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건 국민이 등을 돌려서 참패로 끝난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